네, 안녕하세요. 꼴레주 21년 동안 들은 원지을입니다. 1년 동안, 꼴레주 1년 동안 한 20권의 책을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맨 처음에 꼴레주는 그 책을 읽고 질문을 하고 거기 책 안에서 한번 질문도 찾아보고 이런 거였는데 항상 저는 수동적인 책 읽기를 하고 있어서 그 책 안에서 질문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책을 읽으면서 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넘어갔지 이거는 왜 그럴까 이렇게 되진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읽지 않았기 때문에 20권의 책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그 20권의 책 중에서 장자라는 책이 어떻게 저랑 만났고 그 안에서 어떤 질문들이 제 안에서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그 질문들이 그 장자라는 책 안에서 어떻게 조금 해소가 됐는지 이 과정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자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장자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장자는 이제 한 4세기경 전국시대 말기 사람으로 맹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국시대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인 만큼 어떤 왕이 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자신의 뜻을 세상에 펼친다고 하기보다는 왕이 되면은 그 왕의 아들이 임금을 죽인 거나 혹은 신하가 그 임금을 죽이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그래서 장자라고 딱 떠올렸을 때 이 책을 펼치기 전에 저한테 장자는 굉장히 유유자적하고 그런 속세를 떠나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권력과 명예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배 타고 놀면서 시 한 수 읊으면서 이런 사람으로 다가왔는데요. 장자가 살았던 시대를 생각하니까 오히려 세속을 떠나 있는 것이 명예나 권력을 떠나 있는 것이 자기 한 목숨을 유지하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임금이 돼서 어떤 나라를 그 뜻을 펼치는 것보다. 그래서 생각보다 현실적인 사람일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그런 걸 따라가기보다 자기 자신을 구하려고 하는 장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자라는 책은 저희가 20권 책 중에서 굉장히 두꺼운 텍스트였어요. 그래서 겁도 나고 내가 이걸 어떻게 읽지라고 했는데 그 안에 수많은 우화들이 들어 있어서 그 분량에 비해서 겁을 먹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덜해서 이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장자에 나왔던 우화 2개를 선정해서 저랑 그 우화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 안에서 제 안에서 이뤘던 질문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우화 하나를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장자가 조롱이라는 밤나무 밭다리에 앉으니까 문득 남쪽에서 한 마리 이상한 까치가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7자. 눈의 직경이 한치나 되었다. 장자의 이마에 닿다가 밤나무 숲에 가서 멎었다. 장자는 저건 대체 무슨 새일까 하고 말한 뒤 아랫도리를 걷어올리고 재빨리 다가가 활을 쥐고 그 새를 쏘려 했다. 네, 쏘려 합니다. 긴박해요. 자, 다시. 문득 보니 개미 한 마리가 시원한 나무 그늘에 얹어 제 몸을 잊은 듯 들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곁에는 사마귀 한 마리가 나뭇잎 그늘에 숨어서 이 매미
팔려 스스로의 몸을 잇고 있다. 이상한 까치는 이 기회에 사마귀를 노리면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 제 몸을 잇고 있었다. 네. 장자는 이 꼴을 보고 깜짝 놀라서 모든 사물이란 본래 서로 해를 끼치고 이와 해는 서로를 불러들이고 있는 거구나 하고 말한 뒤 활을 내버리고 도망쳐 나왔다. 밤나무 가치기가 쫓아와 장자가 밤을 훔친 줄로 알고 그를 꾸짖었다. 네. 장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그 까치를 잡으려고 활을 겨누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밤나무 밭지기한테 도둑으로 몰려서 이제 쫓기는 상황입니다. 그 이 뒤에 이야기는 조금 더 있는데 그러면서 장자가 굉장히 분해하고 억울해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저는 여기 이야기를 다시 되짚으면은 까치가 있고 장자가 뒤에서 활을 쏘려고 하고 있고 그 까치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바로 앞에 있는 또 사마귀의 눈이 팔려 있는 거죠. 그거를 먹기 위해. 또 사마귀는 그 까치가 자기를 잡아먹는지도 모른 채 그 앞에 있는 매미를 노려봅니다. 그래서 어떤 옳다고 믿는 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에 대한 위험성을 장자는 여기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맹목적으로 흐르는 거에 대해서 내 뒤에,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그 이 바로 뒤에 있는 어떤 해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우화를 접하면서 관심 있게 본 것은 이 방향이었습니다. 장자부터 시작돼서 장자, 까치, 그 사마귀, 매미에 이르는 이 한쪽 방향이 굉장히 저한테 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를 한참 읽을 때 저는 이제 결혼 준비로 굉장히 분주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는 것 같지만은 결혼 준비라고 하는 이 방향 안에서 내가 선택만 하면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짝만 방향을 틀었을 때 굉장히 힘듦이 다가왔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결혼식 때 이제 드레스를 입고 싶지 않았어요. 한번 입으면은 의미도 없고 나한테 그게 의미 있는 옷도 아니고 입었을 때 좀 더 편하고 내가 그 결혼식장을 좀 더 즐길 수 있는 편한 원피스를 입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원피스를 입을 생각이었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 다리가 보이는 일은 절대 안 된다고. 어른들이 싫어한다. 시댁이 싫어한다. 그 친척들이 와서 뭐라고 한 소리 듣는다라는 온갖 가지로 저를 겁을 주는 거예요. 저는 제 결혼식장이니까 제가 자유롭게 입고 싶은 옷을 입었을 뿐인데, 그래서 이제 드레스를 결국은 입게 됐고, 근데 결혼식 아시겠지만 계속 서 있잖아요, 신부가. 그러면은 나는 서 있는 거 구두도 힐도 잘 못 신으니까 운동화를 신고 있겠다. 어차피 드레스가 길어서 발은 보이지 않을 테니까 운동화를 신겠다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신부가 이동할 때 살짝 드레스를 드는데 그 아래서 운동화가 보이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발 아래를 보는 사람도 없을 텐데, 하지만 그거를 이기기가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들이 정해진 방향에서 나는 이 실행도 하지 않고 살짝만 틀었을 뿐이거든요. 근데 모두들 다 이 방향으로, 원하는 이 방향으로 저를 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 왜 자유롭게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결혼 준비하면서 이 한쪽 방향으로 모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신부에 대한 미였어요. 아름다움. 신부는 그날의 주인공이고 가장 예뻐야 하고 그날의 하이라이트가 되고. 근데 저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왜 나만 예뻐야 되지? 친구들도 분명히 신경 쓰고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올 텐데.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전날에 이제 문자 보내면서 이제 잘 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한 줄을 더 붙였어요. 너네들 올 때 나보다 예쁘게 하고 오라고. 그 다음에 흰색 원피스를 입고 와도 된다고. 집에 예쁜 원피스 있으면 충분히 입고 오라고. 근데 친구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유쾌하고 기분이 좋고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문자에서도 느껴지고 전화 와서 너 왜 그러냐, 뭐가 잘못됐냐 라는 전화가 올 정도로 굉장히 유쾌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방향에 살짝만 틀었을 뿐인데 이 반응은 뭐지? 라고 저도 이제 기분 좋게 이렇게 마무리 지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유쾌한 일만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근히 스트레스를 제가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그다음에 결혼이 끝난 다음에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서 불만인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 있는데 또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해야지만 나는 자유로운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참 이제 장자책을 읽고 있어서, 장자는 항상 자유를 말하니까 이런 구절이 장자 어딘가에는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맨 처음에 장자에 대한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북녘바다에 물고기가 있다. 그 이름을 곤이라고 한다. 곤의 크기는 몇 천이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물고기가 변해서 새가 되면 그 이름을 붕이라고 한다. 붕의 등 넓이는 몇 천이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힘차게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하늘 가득히 드리운 구름과 같다. 이 새는 바다 기운이 움직여 태풍이 일 때 그것을 타고 남쪽 바다로 날아가려 한다. 매미와 비둘기가 그를 비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있는 힘껏 날아올라야 느릅나무나 가지에 머무르지만 때로 거기에도 이르지 못해서 땅바닥에 댕댕이 쳐진다. 그런데 어째서 부말리나 올라가 남쪽으로 가려고 하는가? 네. 없는 공연한 짓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굉장히 상상력이 요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은 곤이라고 하는 새가 나오는데, 곤이라고 하는 붕이라고, 대붕, 네, 붕이라고 하는 새가 나오는데 날아올라서 날개가 하면은 하늘 가득히 구름을 들이운다고 해요. 여기에서는 넣지는 않았는데 이제 남쪽 천지로 날아가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면요, 이 파도가 몇 천리나 솟구쳤다고 해요. 이렇게 날개짓 하는 그 파도가 솟구치면서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제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새를 어떻게 상상할까라는 생각 들 정도로 굉장히 큰 새입니다.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날아가는 대붕을 보고 매미와 비둘기는 비웃죠. 매미와 비둘기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요 가지에서 요 가지로 옮기는 거 할 수 있는데 못하러 저렇게 힘들게 구천리나 날아가지? 참 어리석다. 나는 여기에서도 굉장히 자유롭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 회오리 바람을 타서 저 멀리 구천리나 구만리나 가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서 충분히 비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매미나 비둘기를 보면은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매미와 비둘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네들이 자유로운 거예요. 가지를 옮겨 다니고 충분히 날아다닐 수 있고 우리가 음식점 가서 무슨 메뉴를 고르지? 라고 하는 것처럼 메뉴 고르는 것처럼 내가 오늘 낮잠을 잘까? 조금 더 잘까? 아니면 무슨 옷을 입을까? 이런 것처럼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거기에서 장자는 곤과 대붕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자유도 자유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자유를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붕이라고 하는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큰 새가 되죠. 그러면서 바다에서 하늘로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저는 그 다음 대목이 참 인상 깊었는데 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북에서 남쪽으로 가거든요. 이 곤이었을 때 북쪽의 바다의 곤이었을 때 이렇게 물고기였을 때 하늘을 보면서 아 저쪽 북쪽 하늘 가고 싶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서도 하늘에 올라가서도 다시 한번 남쪽으로 가는 그 힘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속 변하고 있는 거죠. 그 매미와 비둘기는 자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택하는 것만 변해요. 어디로 날아갈지, 우리가 무슨 메뉴를 선택할지, 무슨 옷을 입을지 나 자신은 변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는 것만 변합니다. 하지만 곤과 그 대붕은 나 자신 물고기에서 새가 된 것도 너무나 어떻게 변하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또 머물러져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날아가죠. 저는 조금 상상을 보태면 대붕에서 이 새가 된 대붕에서도 다른 존재로 또 변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변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다시 아까 전에 제가 질문이 들었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분명히 붕이 변할 때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아, 저것만 아니면은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데 물고기의 입장에 물고기에서 다시 새로 갈 때 아, 내가 저 태풍만 안 불면은 내가 물고기가 어떻게 새가 돼서 어떻게 하늘을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아, 저것만 없으면은 자유로울 텐데 이런 생각을 빠지고 하는데 대붕은 그 태풍을 자신의 날아가는 데 이용합니다.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거나 그게 없으면은 자신이 좀 더 자유로울 거라 생각했는데 이 대붕은 그거를 충분히 장애나 가로막을 충분히 자신 걸 흡수하면서 다른 존재로 변해가는 거죠.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미야 비둘기야 매미였다면은 이 태풍을 피하고 자기가 있는 가지에 숨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숨지 않고 자신의 것을 흡수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제 조금 다시 마무리를 하자면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경계조차 지우면서 다른 존재로 변해가는 것들이 자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는 분명 고난과 시련이 있을 테고 그거를 피한다고 해서 내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거를 충분히 활용하고 나 안에 끌어들일 수 있을 때 자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이 텍스트를 통해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꼴레주 20을 신청한 것도 어쩌면은 움직이지 않았다면은 신청하지 않았다면은
똑같은 토요일 주말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늦잠을 자고 뭐 조금 더 오늘은 어디 갈까? 뭐 쇼핑할까? 어디 갈까? 이런 고민을 했을 거기 안에서의 자유를 누렸을 것 같은데 꼴레즈 20을 통해서 제 존재가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의 주말 풍경은 확실히 변했던 것 같아요. 매번 일요일 날 아무튼 오전에 일어나서 오고 그다음에 그 평일에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책을 읽어야 되니까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읽는 저의 일상 모습들이 조금씩 이렇게 변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내년 꼴레주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다면은 네, 자신의 일상을 조금 더 바꾸면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